기어서 들어가니까. 에이. 자, 오늘 파워의 내용은 결합의 독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결합의 독성에 대한 부분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하나하나 얘기를 먼저 하면 첫 번째 전기 음성도다. 그래서 전기 음성도라고 하는 건 동일전자쌍을 모아놓은 잡아당기는 힘의 세기여서 여러분 전기 음성도는 2주기, 3주기 원소들, 6주기, 2주기, 3주기 원소들은 외우셔야 됩니다. 암기. 근데 그 규칙성이 있으니까 크게 어렵진 않을 거야. 그래서 그 전기 음성도에 의해서 결합의 극성에 대한 얘기를 설명할 텐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음결합, 목성 공결합, 그리고 극성 공결합, 이온 결합에 대한 얘기를 전기 음성도의 차이 가지고 설명할 거다. 다음 세 번째는 그 전기 음성도에서 나타나는 쌍쌍 모멘트라고 얘기합니다. 고비저쌍 한쪽으로 치우침 현상이 나타나는데 얼마만큼 치우침 현상이 나타나는지에 대한 얘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루이스의 전자정식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줬어요. 공결합에서. 근데 여기서는 공결합보다는 공결합 안에 들어있는 비공유 전자쌍과 공유 전자쌍에 대한 얘기 파악하고요. 그리고 이온 결합 물질에 대한 거다. 루이스의 전자정식에 대한 얘기를 주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렇게 하면 결합의 극성에 대한 한 단어의 뭐가 정리가 되지 않겠나. 그지? 그래서 하나씩 얘기를 해가자고요. 첫 번째, 우리가 문제의 포인트가 뭡니까라고 하면 전기 음성도죠. 자, 전기 음성도라고 얘기를 하고요. 전기 음성도라고 하는 거 뭘 보고 전기 음성도라고 얘기합니까라고 한다면 공유전자쌍을 뭐하는 잡아당기는 힘의 세기다. 자, 정리를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전기 음성도의 정의는 공유하고 있는 전자쌍이 있죠. 공유 전자쌍을 모아는 당기는 힘의 세기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전기 음성도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공유 전자쌍인데 얘 공유 전자쌍이라고 하는 건 벽이 뭐야? 전자잖아, 전자, 그지? 그러면 뭐 할수록 당기는 힘의 세기가 셀까요? 해결력이 뭐 할수록? 클수록. 그지? 자, 두 가지 조건을 생각합시다. 어떤 게 힘이 세니까 그러면 해결력이 뭐 할수록? 커질수록 클 거야, 그지? 그리고 또 하나, 해결력이 커야 되고, 두 번째, 거리가 뭐여야 돼? 가까워야 한다는 얘기지. 그지? 그래서 전자쌍과의 핵과의 거리, 그래서 거리가 뭐 한다? 가까워야 한다. 두 가지 조건에 의해서 우리가 전기 음성도를 표현하는데, 자, 화학에서는 물리란 단어처럼 정확한 힘의 다리를 표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배운 일단에서 원자량도 마찬가지, 무슨 크기? 상대적인 크기를 표현하잖아. 마찬가지라고 해서 힘의 세기인데 얘를 뭘로 표현하냐면 상대적인 세기로 표현합니다. 자, 상대적인 세기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이 상대적인 세기를 표현할 때 이놈의 기준이 V라고 하는 거죠. 자, 얘의 기준을 잡는데 그 기준을 누굴 잡습니까? 라고 한다면 우리가 가장 뭐하는 놈? 해결력도 크고요. 거리도 가까운 놈. 누구 있을까? 플로어링. 그죠? 오. 플로어링. 그래서 기준을 F로 잡습니다. 플로어링을 얼마로? 4.0으로 기준을 잡아놓고 이거에 대한 뭐의 크기? 상대적인 세기로 표현해주는 게 뭐야? 전기 음성도다. 그러면 이렇게 예를 들 수 있겠죠. 전기 음성도야. 그래, 그러면 자, H와 H가 만약에 서로 공유를 하고 있대. 우리가 H와 H가 서로 공유할 때 어떻게 공유합니까? 라고 한다면 하나씩 뭐예요? 이렇게 놓고 공유를 하겠지. 맞습니까? 네. 하나씩 공유를 할 거예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양쪽의 수소가 이 공유성을 잡아당기는 해결력이나 거리가 모두 어떻게 된다? 같게 나타날 거라는 얘기지. 그래서 얘가 누가 양쪽의 해결력에 의해서 공유성을 잡아당기는 힘의 세기가 서로 뭐 할 거다? 같을 거라는 얘기야. 같을 거다. 그러면 자,
서로 다른 원소간에 어떻게 될까요? 한쪽으로 뭐가 될까? 전자의 치우쳐요. 치우친 현상이 나타나겠죠. 근데 일단은 여기에 나와있는 전기음성구라고 하는 놈이 기준을 누구 잡는가? 플로린을 잡아주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상대적인 세계로 표현하는 값들에 대한 주기적인 변화에 대한 우리가 찾고 보자. 다음, 그래서 주기적인 변화를 보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이렇게 되겠네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수소 H, 그 다음에 누구야? 헬륨은 안 적습니다. 왜? 결합하지 않을 테니까. 그리고 밑에 있는 리튬, 베릴륨, 금속, 풍소, 산소,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까지. 이주기 원소, 그리고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규소, 인, 황, 염소까지. 그래서 지금부터 얘네들의 전기 음성도를 앉은 자리에서 외우실 겁니다. 자, 어떻게 나타납니까? 라고 한다면, 자, 얘가 기준이야. 얘가 4.0이라면서. 그럼 이주기원소는 되게 쉬워. 0.50 다운. 얼마씩 다운? 마이너스 0.50. 그럼 얘는 얼마? 3.5, 3.5. 얘는 3, 3.0. 얘는 얼마? 2.5, 2.5. 얘는 얼마? 2.0, 2.0. 얘는 얼마? 얘는 2.0, 이렇게 나오고 있죠. 0.50 다운. 그리고 수산아 외워야 돼. 이게 얼마야? 2.1. 그러니까 2.1하고 4.0만 하면 나머지는 뭐 0.5씩 다운. 근데 3주기 원소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한다면 얘가 얼마예요? 3.0입니다. 근데 첫 번째 얼마가? 마이너스 0.5 다운. 그럼 얘는 얼마? 2.5. 다시 마이너스 얼마? 0.4 다운. 그럼 얘는 얼마? 2.1. 그럼 그 다음부터는 얼마? 0.30 다운. 그러면 2.1에 0.3 빼니까 얼마야? 1.8, 그 다음이 1.5, 1.2, 0.9. 오케이? 그러면 전기음성도 얘를 암기하고 말씀드린 이유가요. 얘를 뭐한다? 가지고 수능 문제 출제가 됐었는데 A, B, C, D, E, F 해갖고 5개인가 6개 나가봤어. 근데 그게 절대값으로 비교를 해놨는데 안에는 뭐한다? 맞을 수 없는 데가 나온 적이 있어. 헷갈리게. 시간이 많이 걸리게. 그래서 암기할 수 있는 건 되도록이 뭐라? 빨리 암기할 수 있게 좋습니다. 그래서 전기음성도인데 얘기했잖아. 해결력이 더 크다는 얘기는 실제로 지금 어디가 가장 큰 거야? 플로린이랑 얘가 지금 전기음성도가 가장 크잖아. 가장 크고요. 그래서 여기서 주기적인 성질을 보면 전기음성도에 얘가 같은 쪽에서는 원자 분호가 증가할수록 뭐가 되는 거야? 해결력은 커지지만 거리가 훨씬 멀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2.1에서 1.1에서 0.5 점점 뭐가 되는 거야? 작아지고 있단 말이지. 그래서 주기적인 조건에 대한 이 하나 할 수 있겠네. 같은 쪽에서는 원자 번호가 증가를 어떻게 된다고요? 증가하면 전기 음성도가 뭐가 된다? 그죠? 감소한다. 작아지는 거야. 그치? 그 이유를 설명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인 거죠. 거리가.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렇다면 같은 주기에서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원자 번호가 뭐 할수록? 증가할수록. 그죠? 전기에서는 뭐한다? 증가하는 형태가 되겠네. 그래서 같은 주기입니다. 같은 주기에서는 원자 번호가 뭐 할수록? 증가할수록 전기의 농도가 뭐한다? 커질 것이다 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거를 머릿속으로 지금 뭐한다? 수소 얼마? 2.1. 플로린 얼마? 4.0에서 2주기 원소는 0.5씩 다운. 그리고 3주기 원소는 3.5에서 3.0에서부터 어떻게 돼? 0.5, 0.4, 0.333333. 오케이?
그렇게 해서 주기적인 성질에 대한 얘기를 뭐야? 주기를 그려놓고 외워주셔야 합니다. 전기는 반드시 뭐 할 것? 암기할 것. 오케이? 그래서 전기음 성도라고 하는 고무전자쌍을 당기는 뭐의 세기다? 힘의 세기다. 그래서 얘는 정확하게 몇 뉴턴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기로? 상대적인 기로 표현한다. 그 기준이 누구다? 플로린이다. 됐니? 이렇게 설명하면 전기음 성도에 대한 이거 설명이 되겠네. 됐지? 전기음 성도는 뭐라고요? 공유 전자쌍을 잡아당기는 힘의 세기다. 전기음은 얘기했어요. 자, 그 다음이 두 번째 파트에 나오는 보다 결합의 극성에 대한 얘기가 나올 텐데요. 자, 요거 이해 안 되는 거 없죠? 자, 다음 이제 두 번째 나오는 게 뭐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 결합의 극성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 자, 이 전기음 성도를 이용해서 우리가 결합의 극성에 대한 얘기를 설명할 텐데요. 자, 결합의 극성에 대한 얘기 봅시다. 두 번째. 자, 두 번째 파트에 나오는 결합의 극성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내용이 자, 라고 얘기했을 때 결합의 극성의 종류에는요, 첫 번째가 뭐가 나옵니까? 라고 한다면 자, 그 첫 번째가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무극성 공유라고요. 무극성 공유라다. 자, 무극성 공유라고 하는 건 뭐야? 같은 원자 간의 결합입니다. 그럼 무슨 얘기야? 전기음도 차이가 없는 두 개의 같은 원소들이. 그래서 얘네는 무극성 공유라고 하는 것은 동일한 뭐에 관해? 원소 간에 공유 결합을 했을 경우에 공유라고 해서 뭐라고 한다? 무극성 공유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보겠죠. 자, H2에 대한 얘기를 한번 보면 H2라고 하는 건 뭐가 되는 거야? H가 하나의 전자를 내놓고 옆에 있는 H가 하나의 전자를 내놓고 공유를 하고 있어, 그지? 그런데 자, 외웠나 볼게요. 수소의 전기음 성도 얼마라고요? 2.1입니다. 그죠? 외우세요. 그러면 자, 왼쪽에 있는 이 수소가 잡아당기는 힘의 세기, 이 전기음 정도가 오른쪽에 수소가 잡아당기는 힘의 세기가 서로 뭐해? 같아. 그러면 같으면 두 개의 힘의 평형 상태가 될 테고요. 그러면 이 전자는 정확히 어디에? 가운데 있겠죠. 치우침이 나타나나? 안 나타나는데, 그지? 그럼 치우침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정확하게 어디에? 가운데 위치하고 있을 거라는 얘기죠. 그럼 이런 결합을 무슨 결합이다? 공유. 무극성 공유결합이라고 하는 명칭을 붙여서 공결합을 구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원소 간에는 무슨 결합? 무극성 공유결합이다. 그래서 뭐 H2 말고요. 또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 O2도 마찬가지야. 그럼 O2 같은 경우에는 얘가 공유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두 개씩 공유를 하고 있죠. 6개를 갖고 있으니까 옆에 있는 산소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갖고 몇 개씩? 2개씩 공유를 한다는 얘기야, 맞아? 근데 이 2개씩 공유했을 때 이 양쪽의 산소가 잡아당기는 공유수가 잡아당기는 힘의 세기가 서로 뭐해? 같아.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전자들이 어디에? 정확히 가운데 위치하고 있을 때 그 결합을 무슨 결합이다? 무극성 결합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전자의 치우침이 나타나지 않는 결합이다. 그럼 그런 것들이 뭐가 있어? 산소 말고요. 또 뭐 있을까? N2, 그지? F2, 그다음에 Cl2, 기타 등등. 이 원자분해는 들어가 있는 것은 전부 다 무슨 결합? 무극성 공유결합이 되겠죠. 됐습니까? 다음 두 번째가 이제 뭡니까라고 한다면 극성 공유결합이요. 극성 공유결합. 자, 극성 공유결합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서로 다른 원소 간의 결합이다. 그죠? 얘네들은 동일한 원소 간의 공유결합이 아니라 서로 뭐한 다른 원소들
공유 결합을 할 때 나타나는 것이 어떠고요? 공유결합은 공유결합일 때 무슨 공유결합? 극성 공유결합이라고 이른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면 HF 놓고 한번 볼게요. 자, HF라고 하는 걸 놓고 보면 실제로 H는 전자가 몇 개?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플로린은 몇 종 원소예요? 17종 원소입니다. 그래서 원자간 전자수가 몇 개? 7개가 될 거라는 얘기야. 그래서 옆에 있는 플로린이 얘랑 공유할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는 비공유로 두고요. 하나만 공유로 하게 되는 거지. 그런데 이때 공유하고 있는 전자성을 H와 F가 당기는 힘의 세기를 뭐라고 한다? 전기 음성도라고 얘기하는데 H가 당기는 힘의 세기는 얼마예요? 2.1이야. 근데 플로린이 당기는 힘의 세기는 얼마야? 4.0이야. 그럼 플로린이 약 몇 배? 2배만큼 커져. 그럼 2배만큼 커지게 되면 아까 무극성 공유력에서는 정 가운데 있을 전자가 누구한테 끌려간다? 플로린 쪽으로 끌려가겠죠. 그러니까 전기 염소가 큰 쪽으로 끌려간단 말이에요. 끌려가게 되면 이게 모양이 뭐가 되는 거예요? 한쪽으로 치우침 현상이 나타나니까. 그러니까 수소는 가운데 있어야 될 전자가 어디 쪽으로? 플로린 쪽으로 끌려간 거예요. 그러면 수소 입장에서는 황당한 거 아니에요? 그치? 이 플로린 뭐 있어? 사탕 관리한 거야. 야, 일라. 나랑 같이 전자식 놓자. 갖고 있자. 그랬는데 뭐야? 쭉 땡긴단 말이야. 맞아. 그럼 수소 입장에서는 마치 뭐 한 거야? 전자를? 잃어버린 것 같은 거지. 이 강도당한 거야. 그치? 뭐야? 눈 뜨고 코 베인 거지. 맞아. 그러니까 가운데 있어야 전자가 어디로 간 거야? 플로린 쪽으로 끌려갔단 말이야. 그러면 전기 염소가 큰 쪽이 얘는 전자를 뭐한 꼴이야? 잃어버린 꼴이고 플로린은 뭐한 거야? 얻은 꼴이니까 얘는 잃어버리면 무슨 거? 플러스. 얘는 얻었으니까 뭐야? 마이너스. 이렇게 전기 음성도의 차이에 의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정리하면 전기 음성도가 큰 쪽이 뭐야? 전기 음성도가 뭐한 놈? 큰 게 무슨 놈이야? 마이너스. 전기 음성도가 작은 게 무슨 거? 플러스 극으로 뭐야? 분자의 뭐가 나뉘어? 극이 나뉘어. 그래서 분자의 극이 나뉘어서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표현할 때 이중극자다. 혹은 쌍극자라는 표현을 쓰자. 이렇게 이중극자와 쌍극자가 나타나는 벽에 뭐 때문에 나타나는 거야? 전기 음성도 차이에서 전자의 무슨 현상? 치우침 현상. 그렇게 해서 나타나는 이런 결합을 무슨 결합이다? 극성 공유랍이다. 그래서 쉽게 무극성과 극성은 어떻게 파악할 수 있어?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 같은 원자간의 결합은 뭐야? 무극성. 서로 다른 원자간의 결합은 무조건 뭐야? 극성이야. 오케이? 무극성과 극성. 뭐? 질소 한 개에요. 염소 3개 붙으면은 질소한 개 염소 3개 붙을 수도 있습니다. NCl3죠. 그러면 무극성 분배라고. NCl3면 이제 뒤에 가서 설명을 드려야 되고 그거는 뭐다? 쌍쌍 모멘트가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거예요. 쌍쌍 모멘트. 왜냐하면 이게 이원자 분자 같은 경우에는 얘네 둘 사이에 뭐뭐 비교하면 돼. 전기도 차이만 비교하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 개가 달려있는 경우에는 각각에 대한 전기도 차이를 다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뒤에가 뭐야? 상하원 단어가 연계가 됩니다. 상하원 단어고. 그래서 여기서는 극성결합이야. 오케이? 자, 그런데 지금 가만히 보면 선생님 이거 보세요. H하고 F가 가운데 지금 이렇게 정 가운데 전자가 있을 경우에 우리가 무슨 결합이다? 무극성 공유랍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야. 그럼 양쪽 다 극을 띄어 안 띄어? 안 띄어요. 얘는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띄는 이중자가 없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런데 정면도 차이가 나면서 얘가 끌려가는데 이 실제로 끌려가는 정도의 차이. 요렇게 끌려가서 근데 얘를 지금 뭐야? 공유라고 본단 말이야. 왜? 무극성은 비금속과 비금속 간의 결합이니까. 그럼 애매하고 F. 근데
결합하게 된다면 이용결합.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얘네도 공유의 형태로 만약에 그렸어. 그럼 얘는 나트륨은 전기음성 얼마? 플러스 얘는 전기음성도 얼마냐면 0.9입니다. 얘는 얼마야? 4.0. 그럼 얘는 얼마 차이 나는 거야? 1.9가 차이 났단 말이야. 근데 얘는 얼마 차이가 나? 3.1이 차이가 나는 거야. 그럼 뭐야? 얘가 끌려가 가운데에서부터 얘가 끌려가는 정도의 전자보다 얘가 끌려가는 정도가 훨씬 더 뭐해? 심할 거라는 거지. 그거는 마치 뭐 하는 거야? 뺏긴 거야. 그러니까 무극성 공유라는 가운데에서부터 전자, 공유하고 있는 전자가 한쪽으로 슬슬슬 끌려가기 시작한단 말이야. 그럼 뭐라고 표현하는 거야? 극성 공유력을 표현한단 말이야. 근데 그거보다 더 많이 끌려가면 이때는 뭐야? 이용결. 이용결. 그러니까 세 번째는 우리가 뭐에 대한 얘기? 이온결합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온결합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라고 한다면 이 공유해야 될 전자가 실제로 뭐가 되버리니까 한쪽으로 확 쏠리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한테? 플로린이 가져가 버렸어. 힘이 너무 세서. 그럼 얘는 뭐가 되버리는 거야? Na 플러스 F 마이너스. 얘는 분자야 분자가 아닐 거야. 얘는 분자가 아닌 거야. 이용결합. 분자 아니야. 그래서 선생님 그러면 목성결합하고 극성결합하고 이온결합이라고 하는 거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요거에 대한 얘기 하시죠. 무극성은 가운데, 극성은 슬슬슬 끌고 가. 무슨 차이에서? 전기는 무슨 차이에서? 이온결합은 전기세가 확 빠져가고 뭐가 되니까 한쪽으로 확 쏠리는 현상이 나타나는 걸 이온결합이라고 얘기한다. 그지? 그래서 전기음성도 외우시고요. 그 다음에 결합의 특성에 대한 얘기 요 순서대로 그대로 기억을 하시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3단원에 대해서는 실수하시면 안 되는 단원이에요. 여긴 거의 대부분 100% 맞추셔야 될 단원입니다. 그러니까 중간고사, 2학기 중간고사는 화학에서 차이 내기가 되게 어렵다. 그래서 3단원을 빨리 넘어가고 4단원에 뭐냐 중화반응 같고요. 4단원 반응을 빠르게 우리가 경험해보고 2학기를 맞는 게 낫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결합의 극성에 대한 얘기를 설명드렸는데요. 얘에 대한 얘기들을 제가 그래프 하나로 표현을 할 거예요. 어떻게 그래프를 표현합니까? 라고 한다면 이렇게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자, 뭐냐? 그래프를 그릴 거예요. X축하고 Y축이 있는데요. X축은 뭡니까? 라고 한다면 자, 예를 들어서 A라는 원소하고 B라는 원소가 서로 공유를 하고 있을 때 두 개의 무슨 차이? XA-XB 그래갖고 절대값 붙였어요. 전기 음성도의 차이 가지고 일단 하나 그릴 거고요. X축으로. 그럼 Y축은 뭡니까? 라고 한다면 얘는 이제 엇박자가 납니다. 가운데 제가 빨간색으로는 여기 0%라고 그릴 거고요. 중간에 몇 퍼센트? 50%, 맨 마지막 몇 퍼센트? 100%라고 얘를 뭐라고 한다? 이온의 성질이라고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이온성과 공유성은 서로 엇박자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0%로 두고 얘를 50%, 여기를 100%로 뒀을 때 이 녹색으로 나타나는 무슨 성? 공유성이다. 그래서 어떤 화합물이 갖는 공유성에다가 이온성을 더한 값은 얼마가 나와야 한다? 100. 얘가 100이 나와야 돼요. 100%가. 그래서 조건 두 가지를 설명드릴 거예요. 어떠냐 하면 야, 이 이온 전기음성 차이가 얼마?
1.7이라는 조건, 물론 요즘은 완화가 돼갖고 이 그림을 잘 안 그리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시각적으로 이해하는 데는 그래프 그림을 이해하는 게 훨씬 더 낫더라는 얘기지. 그래서 1.7과 5예요. 여기 나와 있는 50%를 기준으로 둘 거라는 얘기야. 이렇게. 그랬을 때 여기 안에다가 우리가 공유성 일단 100%는 무슨 거라? 얘는 전혀 치우침이 없는 거야. 이용성이 전혀 0%. 이걸 우리가 무슨 결합이다? 룩성 공결합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묵성 공결합은 공유성이 몇 %야? 딱 가운데 있다는 얘기야, 그치? 그리고 이용성이 몇 %야? 0%라는 얘기야. 자, 그런데 조건상에 선생님 1.7 이상의 조건과 50% 이상의 조건이 붙는 얘를 우리가 무슨 결합이야? 얘를 이용결합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온성이 50% 이상이어야 되고 전기노 차이가 얼마? 1.7 이상이 된다는 두 가지 조건이 다 충족이 돼야지 이온결합이라고 보는 거야. 이온성은 어떻게 직접? 이온성은 약간의 그 입자 간의 인력이라든가 혹은 결정을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는 수치화 시켜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중간에 들어가는 건 누구에 해당된다? 극성 공유결합. 그죠? 얘가 극성 공유결합일 거야.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A와 B가 A하고 B가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어 서로 뭐하고 있다? 전자를 가운데 딱 공유하고 있을 때는 무슨 결합? 무극성 공유결합이라는 얘기야. 근데 이것이 전기염도가 큰 쪽으로 점점 치우쳐져서 일정 수준까지는 우리가 얼마? 50%까지 무슨 결합? 극성 공결합이 되는 거고요. 그걸 넘어가 버리면 무슨 결합이야? 이온 결합이 되버린다고 하는 거지. 그래서 요 50%는 이온성이 50%인 것을 넘어가 버리면 무슨 결합? 이온 결합이고 그 전까지는 무슨 결합? 극성 공결합이 되는구나. 그럼 극성 공결합과 이온 결합의 차이는 뭐다? 깻잎 한 점 차이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요. 우리가 아까 얘기한 2.1 차이가 나는 게 있죠. 누구? HF. HF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 조건이요. 전기염 차가 1.7보다 크잖아요. 맞습니다. 1.7보다 커요. 그런데 HF는 이온성이 뭐야? 50% 이상 되잖아. 그러니까 이온성의 기준에 대한 얘기를 여기서 다 열거하기는 뭐한다? 다루기는 문제도 없고요. 그래서 아마도 교재에서 그 그래프를 안 그려주는 이유가, 이 그래프를 안 그려주는 이유가 이런 애매한 부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애매한 부분들이. 근데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온결합이라고 하는 건 두 가지 조건이 충족이 돼야 된다. 1.7 이상과 이온성이 50% 이상 조건이 갖춰져야지 뭐냐? 이온결합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라? 예외로 놓고 보는 거야. 이온성이 50%가 안 나오니까. 그럼 얘도 어디 안에 범주 안에? 극성으로 범주 안에 넣어놓은 거 본다는 얘기야. 근데 얘가 수용액 상태가 되면 뭐가 되죠? 이온화가 돼요. 그러니까 수용액 상태가 되면 이온화가 돼버린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분자 내에서도 전해질이 뭐하다 존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예외적으로 기억을 해둬야 돼. 대표적인 게 뭐야? 산이야, 산. HF, HCl, HNO3 전부 다 뭐야? 공유결합인데 수용이 되면 어떻게 해? 그러니까 물 분자가 얘를 뭐하는 거야? 분리시키는 거지. 산이 전부 다 저기 포함되어 있다. 그치? 그러니까 얘네는 전해질이야. 전해질로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야. 이제 그거는 나중에 산에 가서 얘기를 합시다. 여기서는 구분을 뭐 하는 거야? 야, 가운데 잡고 있을 전자들이 한쪽으로 치우치기 시작하는 거야, 극성. 그러다가 한개 넘어가면 뭐야? 이온결합. 쌤. 50대 51 된 거 어떻게 해요? 50%?
뭐? 1.7일 때. 1.7? 1.7은 대략적인 조건입니다. 그럼 50대 50은 존재할 수가 없나요? 그러니까 50대 50이라고 하는 건 이온성이 50%일 경우에 우리가 공유성도 50%로 보는 거고 그냥 존재할 수가 없나요? 아예. 분자에서만 얘기를 하겠죠. 그럼 그 이온일 때는 뭐한가? 이온일 때는 이미 넘어가 버렸으니까. 그럼 뭐라고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런 거 나온단 말이에요. NH4 플러스 원자단지 이온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에 대한 정규 등호 갖고만 설명 못하는 거잖아. 그럼 걔네들은 뭐라고 돼요? 그러니까 얘네들 같은 경우는 원자단지 이온 저번에 뭐라 했어? 얘는 이온이랑 이온성을 갖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가 수용해서 이온화가 되는 것은 이온성이 되게 큰 거야. 근데 결합은 무슨 결합이야? 극성 분배라고 하고 있다. 이제 화학이 어려운 게 그거잖아. 와, 나는 기준을 잡고 생각을 했는데 예외가 툭툭 튀어나오는 것들. 근데 그 예외에 대해서 뭐한가?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는 거. 야, 화학은 2000년 동안 만들어진 거잖아. 4000년 동안. 얘기 안 해드나? 응? 옛날에는 돌도끼들도 있죠. 그지? 버섯 하나 집어먹어다 와, 그거 죽었어. 밑에 옆에 들고 오! 먹지마 먹지마. 이게 학습 된 거야. 되게 뭐야? 화학이라니까. 나올 때마다 뭐야? 그래서 생물보다 더안 써먹고 있나? 이해돼? 전기 형성돼서 결합의 극성까지 가는 과정에 대한 얘기 별로 어렵지 않아요. 체크. 오케이?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결합의 극성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 결합의 극성까지 이용을 해서 그 다음 단에 나오는 그치? 결합의 극성에 대한 얘기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번에 나오는 세 번째 단원에 나오는 뭐다? 쌍자 모멘트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겠죠. 자, 결합의 극성에 대한 얘기 클리어 했슈. 다음 세 번째가 이제 뭐에 대한 얘기가 나오냐면 쌍자 모멘트에 대한 얘기가 나오냐. 자, 쌍자 모멘트라고 얘기를 하고 얘를 U라고 표현해서 화살표 씁니다. 뭐라고요? 벡터입니다, 벡터. 근데 쌍자 모멘트라고 써놨더니 학생들이 겁나게 어려워합니다. 실제 어려워요. 돌리는도 아니고 아주 희한하게 뻑적지근하게 뭐야? 얘를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하냐면 표현 방식을 먼저 가르쳐주면 자, A라는 원소하고 B라는 원소가 공유전자쌍을 갖고 있어. 그런데 이 둘 사이에 전기 음성도를 비교해 봤더니 전기 음성도가 누가 더 커? B가 더 크대. 그럼 어떻게 될까? 우리가 앞에서 상상한 B 쪽으로 치우치는 현상이 나타날 거라는 얘기지. 그러면 자, B 쪽으로 이렇게 치우침 현상이 나타나면서 얘가 가운데 있던 전자가 쏠림 현상이 나타날 거예요. 그지? 그럼 얘가 무슨 극? 마이너스 극. 얘가 무슨 극? 플러스 극을 띄지 않겠냐는 얘기지. 그지? 그러면 쌍자 모멘트라고 하는 건 플러스에서부터 마이너스 쪽의 방향을 가지면서 나타나는 벡터. 방향은 어디에서도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방향으로 향하는 방향. 그리고 이의 크기는 어떻게 구합니까? 라고 한다면 쌍자 모멘트의 크기 뮤는 어떻게 구합니까? Q 곱하기 R이죠. 그래서 그 Q라는 게 뭡니까? 라고 하면 이 Q는 전화량입니다. 전화량. 근데 그 전화량의 크기를 어떻게 표현해야 됩니까? 라고 한다면 공유전상의 수갖고 표현하는 게 편할 때 한 쌍이냐, 두 쌍이냐, 세 쌍이냐. 그지? 그래서 얘가 하나씩 내놓고 있으면 A 입장에서는 전자 몇 개를? 한 개를 잃어버리고 있고 B는 뭐야? 전자 하나로 오니까 이때 마이너스 2라고 뭐야? 플러스 1이 될 수 있겠죠. 그죠? 그럼 이때는 전화량이 얼마인 거야? 플러스 1로 놓습니다. 그리고 이때 R이라고 하는 건 뭐다? 이들 사이의 거리예요, 거리. 자, 이렇게 설명을 했더니 학생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생님 정확한 근거가 없잖아요. 이걸 어떻게 파악해야 돼요?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 그러면 쌍자 모멘트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훨씬 쉽지 않을까? 뭐라고?
정도의 차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왔더니 훨씬 더 쉬워질 거라는 얘기지. 그리고 좀 더 구체화될 수 있고. 무슨 얘기냐? 자, 예를 들어서 H와 누구 사이인 CL 사이에 서로 공유전자쌍이 있답니다. 그러면 H와 CL 사이에 공유전자를 하고 공유결합을 하고 있고 H와 F 사이에 공유라고 하고 있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가 두 개 중에서 쌍자 모멘트가 누가 더 큰지를 파악을 할 거야. 어떻게 파악되는 거야? 얘는 전기의浓도가 얼마? 2.1, CL은 3.6. 그럼 얘네들의 전기의 농도 차이라고 하는 건 결국에는 얘가 잡아당기는 세가 2.1만큼이고 얘가 잡아당기는 세가 3.4가 누가 더 커? CL이 더 커. 그러면 그 차이를 힘의 합력 구하듯이 당연히 반대니까 뭐예요? 네. 큰 걸 작은 거 빼버려. 그럼 빼버리면 그거를 화살표로 표시하면 걔가 뭐라고? 전기분이라고. 아 저기 쌍자 모멘트라고. 그러면 얘네들의 쌍자 모멘트의 크기는 얼마라고 볼 수 있는가? 0.9의 전기분도 차이에서 나타나는 거란 얘기야. 근데 밑에는 얘가 2.1이고 얘가 얼마야? 4.0이니까 얘네들의 전기운도 차, 즉 다시 얘기해 쌍자 모멘트를 비교하면 얘가 갖고 있는 쌍자 모멘트에 비해서 얘가 갖고 있는 쌍자 모멘트가 훨씬 뭐야?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네. 이해됩니까? 그래서 얘네 둘의 극성을 우리가 판단할 때 쌍자 모멘트를 판단할 때 뮤1보다 뮤2가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무슨 얘기냐? 얘는 전기 음성도의 차이가 얘네들 사이가 0.9인데 얘네들 얼마야? 1.9의 차이가 나니까 그러니까 전기도 차이가 클수록 뭐가 되는 거야? 쌍자 모멘트는 뭐하게? 더 크게 나타나는 거야. 그리고 또 하나 쌍자 모멘트라고 하는 것은 단일 결합보다는 무슨 결합? 이중 결합일수록 뭐한다? 더 크게 나타나는 거야. 왜? 하나가 끌려고 하는 것보다 두 개 끌려고 하면 어떻게 돼? 데미지가 더 커. 뺏긴 게. 어느 놈도 마찬가지고. 맞아, 맞아. 그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지 않겠냐는 얘기를. 쌍자 모멘트라고 하는 얘기를, 쌍자 모멘트라는 얘기를, 요렇게 우리가 뭐 한다? 표현해서 전기음도 차이다. 전부 차이를 우리가 이해를 하고 넘어가면 어떻게 했냐? 그러면 뜬구름 잡기처럼, 야, 얘가 전기음도 차이에서 한쪽이 플러스 한쪽이 마이너스야. 그런데 전화의 곱하기 뭐래? 거리 R로 표현한대, 고로. 그래서 전화의 클수록 거리가 멀수록 크대. 라고 얘기를 하자니까 뭐야 이건? 이 거리가 이게 해방거리인 것 같기도 하고, 그지? 이거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 거야? 라고 하는 뜬구름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뭐라고 얘기하자? 아, 전기형도의 합력을 구한 거다. 그게 뭔가? 쌍자 모멘트다. 그러면 우리가 쌍자 모멘트로 표현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자, 무극성 공유라고 하는 쌍자 모멘트가 얼마나 돼? 쌍자 모멘트가 0입니다. 왜? 두 개가 같은 온도이기 때문에 정밀도가 같아. 그럼 정밀도 합이 얼마야? 0이겠지. 그런데 극성 공유라고 한다거나 혹은 이온 결합을 하는 물질들은 이온 결합의 물질들은 쌍자 모멘트가 얼마가 아니다? 0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쌍자 모멘트의 크기에 따라서 뭐야? 극성의 크기를 우리가 뭐 할 수 있다? 파악할 수 있다. 그래서 결론은 쌍자 모멘트가 뭐할수록? 쌍자 모멘트의 값이 클수록 뭐가? 극성이 크다라고 얘기합니다. 극성이 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쌍자 모멘트가 크다는 얘기보다 전자의 치우침 현상이 훨씬 더 크게 나타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선생님 그래서 아까 이거
그랬던 거 어떻게 설명하시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을 보면 우리가 쌍자 모멘트를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을 보면 그지? 예, 분자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뒤에 가서 얘기를 해주려고 했는데 어쨌거나 뭐 이원자 분자 같은 경우는 되게 쉽게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 텐데 다원자 분자 같은 경우도 똑같이 생각하면 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되냐면 여기에다가 한번 표현을 해볼까? 자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자면 대표적인 예로니까 H2 같은 경우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근데 H2라는 놈의 쌍자 모멘트에 대한 얘기를 표현하려면 실제로 분자 구조를 아셔야 돼요. 얘가 구분형의 구조고 그럼 뒤에까지 갔다가 다시 오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고형아들이 이렇게 되는 거죠. 산소가 가지고 있는 기본일상이 몇 쌍? 두 쌍. 공일상이 몇 쌍? 한 쌍씩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만 비교할까요? H하고 산소에 대한 쌍자 모멘트만 지금 표현할 거예요. 그러면 자 산소가 전기음도 얼마죠? 얘가 얼마야? 그래서 빨리 외우시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전기음성을 모르면 쌍자 모멘트의 방향을 설정할 수가 없다. 그지? 그럼 얘는 어느 방향? 산소 쪽. 얘도 어느 방향? 산소 쪽. 근데 이 부임을 더하면 어떻게 되죠? 0이 나올 수가 없죠. 대칭이 반대 방향이 아니니까. 서로 무슨 방향이냐? 이렇게 끌고 있잖아. 그럼 두 개가 더해지면 어떻게 돼? 평행사변에서 거기서 위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게 쌍자 모멘트 합인 거예요. 각각의 쌍자 모멘트를 더해준 게 뭐라고? 쌍자 모멘트 합이고 그것이 한쪽 방향에 치우침 현상이 나타나니까 얘가 무슨 구? 마이너스 구를 띄게 되고 얘가 무슨 구? 플러스 구를 띄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염소하고 질소는 어떻게 돼요? 뭐가? 염소하고 질소. 염소하고 질소? 네. NaCl3? 네. 근데 NCl3가 NCl3도 마찬가지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N 같은 경우에는 비고일상이잖아. 둘 다 한점 아 낸다. 맞다. 비고일상. 아 맞다. 너 BCl3도 생각했지? 그래서 NCl3 같은 경우도 비고일상이 있고 여기에 ClCl이 있는데 공유하고 있단 말이에요. 공유하고 있는데 얘네들의 전기음성은 뭐야? 같아. 근데 거리가 누가 더 가까워? 질소가 더 가까워. 그잖아. 질소는 뭐야? 질소는 2주기 원소고요. Cl은 3주기 원소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리가 누가 더 가까워? 똑같은 3.0이란 말이야. 이것을 이래서 네가 아까 물어본 거구나. 네. 정문도 같잖아, 그지? 네. 근데 얘가 거리가 가까우니까 뭐야? 땡겨버린다니까. 그래서 얘가 뭐가 돼? N 마이너스 3? 아 그러니까 이온 반지름이 작으니까 그지? 상대적으로 전하량이 이온의 원자 반지름이 작으니까. 아 상대적으로 전하량을 덜 영향을 받아가지고 질소가 당긴다. 그렇지. 그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얘기는 분자의 구조를 확인한다고 물어봅시다. 쌍자 모멘트라는 얘기는 무슨 차이다? 전기음의 차이에서 나타나는 힘의 끼를 우리가 뭐라고 쌍자 모멘트라고 이해하고 넘어가자. 그렇게 이해하면 뭐한다? 훨씬 이해가 쉽지 않겠습니까? 그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뭐에 대한 얘기? 쌍자 모멘트까지 얘기를 했습니다요. 그래서 쌍자 모멘트에 대한 얘기 했고요. 자, 그러고 나면 뭐에 대한 얘기? 자, 루이스의 전자잠식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기서는 뭐에 대한 얘기? 공유전사가 비공유성에 대한 부분 우리가 할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루이스의 전자잠식이라고 하는 것 여기서부터 얘기를 잠시 하고 넘어가죠. 자, 루이스의 전자잠식이라고 하는 건 뭘 표현하는 것이다? 전자잠식이라고 하는 건 원자과 전자죠. 원자과 전자 수를 뭐로? 점으로 표현하는 거죠. 표현한 식을 우리가 뭐라고? 루이스의 전자잠식이라고 한다. 그래서 얘는 뭘 통해서 이 전자잠식은 원자과 전자니까 공유할 수 있는 전자쌍의 수를 우리가 파악하거나 혹은 비공유할 수 있는 전자쌍을 파악을 하는데
얘는 실제로 이주기온만 놓고 얘기할 거예요. 리, 하나, 배, 두 개, 둥, 세 개, 판, 네 개, 실, 하나는 비공유, 세 개가 뭐? 물로. 맞지? 그리고 산성은요, 두 쌍이 뭐? 비공유, 두 개는 플로. 플로리는 세 개가 공유, 하나가 뭐? 비공유. 아, 세 쌍의 비공유, 그지?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것들에서 리튬하고 벨륨은 우리가 금속이니까 공유하면 해 뭐한다? 일단 체크해라. 체크 놓으면 자, 금속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공유할 수 있는 게 몇 개? 세 개의 원자랑 공유할 수 있겠죠. 맞아, 맞아. 왜? 하나씩 다른 거하고 공유할 수 있으니까 최소 3개까지 공유쌍을 만들 수 있겠네. 탄소는 최대 몇 개? 4개까지 공유할 수 있겠죠. 맞아, 맞아. 그러니까 얘는 그래서 통합학에서 배운 게 뭐야? 탄소는 원자가 변수가 4개여서 결합 방식이 되게 다양하고, 그지? 단일결합, 이중결합, 삼중결합도 가능하고, 뭐 사시형, 고리형 여러 가지 만들 수 있고 이게 나온 거잖아. 그러면 질소부터 뭐예요? 이전까지는 비공유성이 있다 없다? 비공유성을 가질 수가 없다. 남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얘는 비공유전자쌍이 몇 쌍? 한 쌍. 얘는 몇 쌍? 두 쌍. 얘는 몇 쌍? 세 쌍을 가질 수가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뭐에 대한 얘기? 비공유 전자쌍을 가질 수 있는 원소들의 조 15족이 몇 개? 한 쌍. 15족이 한 쌍인 거예요. 그럼 16족은 몇 쌍? 두 쌍. 17족은 몇 쌍? 세 쌍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얘기는 머릿속에 늪 들어가져 있는데 루이스의 전자함식을 설명할 수 있는 게 AI에 그러면 이 루이스의 전자함식 가지고 우리가 앞에서 배운 이제 공유라 뭐 하는 거야? 옥택 규칙에 따라서 얘기를 한다면 대표님이 누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 예를 들어 BF3다. 자, 그럼 BF3라고 한다면 얘는 분자를 그릴 때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라고 하면 동수 하나 있고 이거죠? 얘가 가질 수 있는 원자가 변수가 몇 개? 3개. 그럼 플로린이 하나씩 뭐 하는 거야? 결합을 할 거란 얘기죠. 근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런 식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지? 여기에 플로린 마찬가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럼 뭐야? 알 수 있는 게. 공유전자쌍이 일단은 공유합쌍이 몇 쌍? 세 쌍. 세 쌍. 공유 전자쌍이 세 쌍이고요. 비공유쌍이 몇 쌍? 9쌍인 거를 찾을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비공유 전자쌍이 몇 쌍? 세 쌍. 그리고 공유 9쌍. 그리고 공유 전자쌍이 몇 쌍? 세 쌍. 이렇게 해서 얘 분자의 물을 구조식을 그리기 위한 게 뭐라고요? B, F, F, F 사이 무슨 결합? 단일 결합이거든요. 이게 이제 뭐냐? 루이스의 전자점식의 필요 이유가. 루이스의 전자점식의 필요 이유는 공유할 수 있는 전자쌍의 수, 결합할 수 있는 뭐야? 개수 등등에 대한 얘기. 그래서 분자식이 어려워지는 것들이 나올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CO2 이산화탄소가 나오게 되면 옥택 규칙에 의한 탄소는 최대 몇 개? 4개를 지금 내놓을 수 있는데 산소가 몇 개씩 내나? 2개씩 내놓고 결합할 거예요. 이렇게 탄소가 2개씩 내놓고 결합을 하겠죠. 그럼 이중결합이면서 뭐가 된다? 각각의 8개씩 안 들어간단 말이야. 그럼 선생님 여기 분소는 안 들어가지 못한대요? 최선이요. 얘 가지고 원자가 변수가 몇 개밖에 안 되니까? 3개밖에 안 되니까.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구조식을 할 때 어떻게 된다? 산소와 산소가 이중결합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얘는 공유쌍의 수가 몇 쌍? 4쌍. 비공유쌍이 몇 쌍? 4쌍.
공유전자쌍의 수가 뭐가? 공유전자쌍이 4쌍이고요. 비공유전자쌍이 몇 쌍? 4쌍의 모양을 실제적으로 여러분들 여기 이런 구조식을 보고도 뭐하나 찾을 수 있으셔야 돼요. 그게 루이스 전자식에 필요한 이유야. 그래서 얘기했잖아. 15쪽에는 비공유쌍이 몇 쌍? 1쌍. 16쪽은 2쌍. 그러니까 얘네가 16쪽은 보니까 몇 쌍? 각각의 2쌍, 2쌍의 비공유쌍을 갖고 있다는 걸 눈에 찾으셔야 합니다. 그럼 얘하고 비슷한 형태가 뭐 있을까? 얘도 똑같겠지. CS가 왜냐면 산소하고 황이 전부 다 몇 조 원소야? 똑같이 16조 원소니까. 맞아.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다. 그래서 나오는 것들 보면 우리가 대충 쓸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CH4 탄소하고 뭐야? 수소가 4개가 이렇게 하나씩 공유해서 만들어지는 이렇게 공유해서 만들어지는 그래서 우리가 구조식을 읽을 때 이런 식으로 뭐한다? 단위결합을 부를 수 있는 형태. 그리고 NH3 같은 경우 실수가 몇 개야? 5개를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에 하나씩 누가 수소가 공유하면서 결합하는 형태.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질소에 수소가 이렇게 3개가 결합되어 있는 형태의 모양 구조식으로 우리가 그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죠? 그 다음에 각 잘 나오는데 여러분들한테 잘 얘기 안 하는 게 있죠. 그래서 HCl 이 경우에는 뭐가 됩니까? 탄소가 한쪽에는 무슨 결합? 단일결합이고 한쪽에는 무슨 결합? 삼중결합을 갖습니다. 그래서 H하고 단일결합하고요. 그리고 질소하고 무슨 결합? 삼중결합을 가지면서 나타나기 때문에 이는 H하고는 단일결합 CN 사이에는 무슨 결합? 삼중결합 형태가 나타나죠. 이런 것들을 그리려면 뭐가 있어야 돼? 루이스의 전자함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지 얘기를 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러니까 공유결합에 대한 얘는 앞으로 분자의 구조를 찾으면서 분자의 특성을 찾으면서 되게 많이 사용을 할 거야. 근데 오늘은 뭐에 대한 얘기? 이온 결합에 대한 얘기를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루이스 전자함수 가지고 나올 때마다 구조 빨리빨리 외우셔야 한다. 왜? 나오는 게 나오니까. 아마 제가 알기로는 화학식이 한 20개 이하? 구조식 나오는 게 20개 이하 안쪽에 있어요. 뭔지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은 뭐에 대한 얘기? 지금 공유결합 갖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공유전자쌍의 수와 비공유쌍의 수 세는 거 어떻게 세야 될까요? 라고 하는 얘기를 열심히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심원자를 찾는 방법에 대한 얘기는 이따가 얘기하겠다고는. 자, 루이스 전자함식에서요 뭐에 대한 얘기? 이게 모의고사에 나오더라고. 그냥 간과했더니 이온결합이죠. 이온의 전자함식이다. 이온의 전자함식인데 문제는 우리가 플러스게 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전자 하나 빼앗긴다는, 잃는다는 얘기잖아. 전자가 잃어서 플러스게 되는 거예요, 그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3번을 리튬이다. 그럼 3번을 리튬이면 1s2에 2s 몇 개? 하나의 전자를 가지고 있는 형태가 중성 원자의 형태 이렇게 있죠. 근데 얘가 이온이 되게 되면 어떻게 되죠? 3번의 Li에 플러스로 됩니다. 맞습니까? 그럼 플러스가 되면 자, 오비탈로 표시하면 1s에 2개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루이스의 전자함식은 뭘 표현한다고요? 원자과 전자. 근데 금속은 이온이 되면 맨 바깥 전자가 있다 없다? 없다고 봐야지. 누구랑 같아야 되는데? 헬륨, 네온, 아르곤인데 그 헬륨, 네온, 아르곤의 우리가 원자과 전자 수는 얼마다? 0이라고 보면. 그러니까 양이온은 플러스 이온은 전자함식을 표현할 때 뭐한다? 원자과 전자가 없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표현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냥. LI 플러스. 얘는 누구랑 비활성 기체랑 전자기체가 같아. 비활성 기체와 뭐가 전자 배치가 같다. 그래서 원자과 전자수가 얼마다? 영이어서 뭐하지 않는다? 루이스의 전자를 표현하지 않는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럼 선생님 플로린은요? 그거는 플로린 같은 경우에는 1s2에 2s2에 2p에 몇 개? 5개 갖고 있단 말이야. 그럼 얘가 전자를 얻어서요 F-가 됐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얘는 8개를 다 그려주네요. 그러니까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는 다른 게 뭐야? 다른 잣대야.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이 상태에서 얻어 있는 상태가 뭐가 된다? 마이너스의 가를 어디로 치냐 하면요 전체적으로 치나 아니면 한쪽에만 치나 이렇게 해놓고 뭐라고 표현한다? 마이너스라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가로를 안쪽에다 표현하고 뭐한다? 마이너스. 아 얘도 플러스가 바깥으로 나가네요. 쏘리. 얘를 가로를 쳐놓고 바깥에다가 플러스라고 표현한다. 근데 얘는 전자형식으로 표현한다 안 한다? 플러스는 표현하지 않는다. 마이너스는 뭐한다? 전자형식을 완전히 채워놓고 밖에다가 뭐냐 마이너스로 함으로써 전자 한 개를 얻은 상태를 표현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요 중에 전자 하나가 뭐 한 거야? 얻어온 전자라는 걸 표현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전체가 뭐야? 마이너스 형태를 띄고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인 거야. 됐습니까? 그래서 어쨌거나 루이스의 전자함수까지 무엇이죠? 꾸역꾸역 가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변화의 특성에 대한 얘기는 전기음성도 반드시 암기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변화의 특성에 대한 얘기는 뭐라고요? 목성묘락, 극성묘락, 이온묘락. 그리고 쌍쌍 모멘트라고 하는 건 뭐라고요? 두 원자 간의 전기의 차이의 힘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자? 쌍쌍 모멘트라고 표현하자. 근데 그렇게 분자의 구조를 그리기 위해서 우리가 루이스의 전자함수에서 알아야지 뭐한다? 표현할 수도 있다는 얘기까지. 됐죠? 잠깐 했다가 오늘 이거 하죠. 응? 이거 분자에 들어왔는데. 예, 오늘 다 끝납니다.